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 K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일 텔레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주신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야 보는데요.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너무 늦게 봐가지고 혹시나 잘 매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이제 매번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기대감에 또 들고 계셨다면은 또 힘든 구간을 또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텔레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지금 보시는 것은 2021년 6월 18일 날 하나증권에서 만든 레포트 중에 일부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하는 팹립스 업체죠.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립스 업체고요. 자동차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디지털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AP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고객사는 15년 하반기부터 현대, 기아차. 지난해 기준 제품별 매출액 비중은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스가 89%, 모바일 TV 수신칩이 2%, 상품 및 용역 기타가 9%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 받는데 뭐 1년, 뭐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 팬데믹 때문에 한번 공급망이 좀 분열되면서 좀 망가지면서 지금 또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은 매출액 1253억에 영업이익 42억 정도 예상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나왔나 볼까요? 매출액은 1,3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81억, 당기순이익 7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도 좀 높아졌고 영업이익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 말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만든 거고요. 2022년 2월 11일 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다. 실적이 지난 비분 회복하면서 성장세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코비드19 상황에도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자동차 매출 이 부분이 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 측면도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유럽에서 또 잘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한다면 좀 향후는 조금 밝은 전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는 거죠. 한 15% 정도 느나요.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크게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150억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2,300억이면 뭐 한 PER 한 15배 뭐 요 정도, 뭐 지금 나와 있는 건 17배 정도인데 지금 가격이면 조금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실적 따라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텔레트리스 차트고요. 아마 문의해 주셨을 때가 이제 4월 달이었을 텐데, 이게 참, 그렇죠. 이제 한 이쯤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18,000원이 내 매수가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이 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4월 16일 날 봉이 기준봉이고요. 기준봉의 절반 자리 18,750원 자리를 깨면 일단은 매수 단가가 18,000원이신 분이라면 좀 매도할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요런 모습에서 만약에 얘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치고 가는 형국이 나온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치고 가는 형국이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전부 이제 매도 자리가 되는데요. 거기 갈지 안 갈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를 이제 만약에 돌파했을 때, 여기죠. 19,950원을 돌파하면, 원래는 여기도 걸리는 자리지만, 일단 여기 21,000원, 그 다음에 뭐 23,300원, 그 다음에 21,600원 자리, 그 다음에 22,100원, 22,950원 자리 정도가 이제 매도 가격으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18,7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혹은 뭐 조금 더 한다 그래도 여기 18,500원, 18,45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돌아 나가 준다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18,700원을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면 직전 고점 라인인 19,950원, 23,100원, 21,100원, 21,600원, 22,100원, 22,950원 자리가 우리가 매도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물론 얘가 주가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19,950원, 23,300원 뭐 요런 자리가 올 때는 여기서 매도를 할까 말까를 좀 결정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18,700원 라인 정도까지 떨어지는 형국이 온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결국에는 이날이죠. 4월 12일 날 18,350원까지 찍으면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원래 좀 짧게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 19,200원, 뭐 19,550원, 19,950원 자리가 또 다른 매도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좀 끊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100주가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10주 정도, 20주 정도, 뭐 15주 정도 팔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음봉 이렇게 달게 되면 이제는 익절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 거를 아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뭐 예상하기 어려운 흐름이었죠. 이날 뭐 갭으로 떨어지는데 뭐 답이 없죠. 근데 본전에 왔는데 기본적으로 요런 자리에 한번 오면 17,950원 자리에 오면은 첫 번째 닿을 때 이 양봉의 시가 자리죠. 여기 첫 번째 닿을 때는 또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면 여기 3%짜리거든요. 18,750원, 18,7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줘야 됩니다. 양봉 나오는 게 이제 가장 베스트였는데요. 돌아 나가지 못하고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했다가 신기하게도 또 요 시가 자리 17,950원 자리가 또 저항이 돼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흐름을 보인 상황입니다. 지금 보는 모습으로는 얘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진다고 하고요. 그럼 지금 이런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얘가 이제 여기 밑을 깨면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수 단가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매수 단가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그 본전 라인에서는 좀 매도를 해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요게 이제 주황선이 21선인데요. 요 검정선이 이 검정선이 지금 5일선입니다. 그럼 21선이 있을 때 21선을 돌파하려면 기본적으로 5일선 쌍바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쌍바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런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바닥이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18,000원 혹은 요런 자리 정도까지 지금 올라올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한
18,4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바로 올라와서 18,450원짜리 정도까지 가거나 혹은 본전 라인 정도 오면은 뭐 본전에서는 한 10% 정도 줄이고 18,450원에서 700원짜리에서는 10% 정도 줄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만들러 이제 진바닥이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물량을 지금 위에서 팔았던 거에 절반 정도 물량을 다시 잡은 다음에 돌아나가는 게 확인될 때 나머지 물량을 채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간적으로 21선을 깼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봉 하나가 월봉이 하나가 20일짜리 봉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완벽히 돌아섰다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위험 관리를 좀 해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종목 이제 보다 보면은 21선을 깨면 일단 팔자라는 이제 주의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라도 21선을 종가상으로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날인 거죠. 21선을 종가상으로 깨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물량을 줄여서 진행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보는 반도폭은 18,000원 정도, 그 다음에 18,000원, 18,450원, 18,7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저도 봐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저는 이제 20과 5를 보는데요. 이게 이제 그 침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생각하셔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좀 길게 가져갈 건지 좀 짧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좀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갔으면 한 10% 조금 넘게 이제 수익이 났었을 텐데 잘 파셨나 좀 고민이 되네요. 제가 좀 부지런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했다 그러면 여기서 물량 조금 줄이고 뭐 수익 실현한 다음에 21선 깨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손해 안 보고 나오셔가지고 지금의 귀중한 현금을 들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늦게 해가지고 그래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작은 종목이잖아요. 지금 3천억도 안 되는 시가총액 가지고 있어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중을 지금 당장 실기에는 조금 어렵고 1분기 실적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확인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반등은 예상되지만 진바닥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진바닥을 실패하면 다시 또 내리 꽂을 수도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위에 올라오면 물량 조금 줄이고 내려갔다가 5일선 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다시 물량 담아가지고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